전쟁이 터지면 여러분은 어디로 대피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떠올릴 겁니다. 정부에서 알려준 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함정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대피소가 아니라 집단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이 붙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표지판은 1950년대 전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무기와 지금의 무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70년 전의 폭탄과 현대의 정밀 유도 미사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다릅니다. 현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아시나요? 이 미사일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한 후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 6미터 두께를 뚫고 들어갑니다.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두께는 고작 30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벙커버스터 미사일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뚫립니다. 미사일이 지하 주차장에 직접 명중하면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이 한순간에 전멸합니다. 설령 직접 명중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파트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십 층의 콘크리트와 철근이 지하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하 주차장은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대피한 사람들을 모두 압사시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출입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는 보통 한두 개뿐입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 이 출입구가 막힙니다. 잔해가 쌓여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 갇힌 사람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며칠 안에 질식사합니다. 구조대가 와도 수톤의 잔해를 치워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환기 시스템도 큰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환기구는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가 사용되면 오염된 공기가 환기구를 통해 지하로 들어옵니다. 환기 시스템에 필터가 있다고요? 일반 아파트의 환기 필터는 먼지를 거르는 수준입니다. 화학 작용제나 방사능 낙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오염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의 대부분은 지하철역, 지하상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진짜 방폭 구조로 설계된 대피소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하 공간에 표지판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런 곳들은 현대 무기의 공격을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실제 방폭 대피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첫째, 지하 깊숙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하 15m에서 20m 이상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콘크리트 두께가 최소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철근이 촘촘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출입구가 여러 개여야 하고 각각 방폭문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독립적인 환기 시스템과 정화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체 발전 시스템과 식수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대피소가 여러분 동네에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서울에도 이런 수준의 대피소는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정부 청사나 군사 시설 지하에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도시는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됩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첫날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겁니다.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통신시설, 발전소, 방송국, 교량, 주요 건물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입니다. 적은 민간인 사상자를 늘려서 혼란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남아있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산으로 가세요.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이 가장 안전합니다. 군사 목표가 없고 인구가 없으니까 폭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사일은 비쌉니다. 적도 무의미한 곳에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내세요. 산속 대피소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동굴을 찾으세요. 자연 동굴이 가장 좋습니다. 두꺼운 안반이 천연 방벽이 되어줍니다. 동굴이 없다면 바위 절벽 아래나 큰 바위 틈새를 활용하세요. 직접 땅을 파서 반지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깊이 2m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에 통나무와 흙을 덮으면 위장도 되고 방호력도 올라갑니다.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계곡이나 샘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물 없이는 3일도 못 버팁니다. 물은 생존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지만 계곡 바로 옆은 피하세요. 폭우가 내리면 급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계곡에서 50m 이상 떨어진 높은 곳이 좋습니다. 식량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 산속에 식량을 숨겨두세요. 방수 용기에 쌀, 라면,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을 넣고 땅에 묻어두세요. 위치를 GPS로 기록하거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하세요.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겨두면 더 안전합니다. 한 곳이 발각되어도 다른 곳이 남아있으니까요. 불을 피울 도구도 필수입니다. 라이터, 방수 성냥, 파이어 스타터를 준비하세요. 추운 밤에는 불이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불을 피우지 마세요. 연기가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밤에만 최소한으로 피우세요. 드론이나 정찰기가 열 감지 장비로 찾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독약, 붕대, 진통제, 항생제, 지사제를 준비하세요. 병원은 폭격 초반에 마비됩니다. 다쳤을 때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배워두세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연습하세요. 통신수단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첫날부터 먹통이 될 겁니다. 기지국이 파괴되거나 전력이 끊기면 끝입니다. 대신 배터리식 라디오를 준비하세요. AM 라디오는 멀리까지 수신됩니다. 정부의 비상방송이나 전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 배터리도 충분히 준비하세요. 가족과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세요. 전쟁이 터지면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서 만날지 구체적으로 약속해두세요. 어느 산, 어느 계곡, 어느 바위 근처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세요. 날짜와 시간도 정하세요. 첫 번째 만남 장소에서 못 만나면 이틀 후 두 번째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백업 플랜을 만드세요. 언제 대피를 시작해야 할까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도로는 차량으로 막히고 검문소가 설치되고 통행이 통제됩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징후를 읽으세요. 국제 뉴스를 주의 깊게 보세요.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외교관들이 철수하고 군대가 동원되는 신호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세요. 남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움직이는 게 생사를 가릅니다. 채는 항상 비상 물품을 실어두세요. 물, 식량, 침낭, 텐트, 공구, 로프, 칼, 손전등, 배터리, 라디오를 트렁크에 넣어두세요. 언제든 바로 출발할 수 있게요. 연료도 항상 반 이상 채워두세요. 전쟁이 터지면 주유소는 순식간에 텅 비고 문을 닫습니다. 현금도 준비하세요. 전자결제는 전력이 끊기면 쓸모없습니다. 은행 ATM도 작동을 멈춥니다. 현금만이 답입니다. 소액권을 많이 준비하세요. 10,000원권보다 1,000원권이 유용합니다. 사람들이 거스름 돈을 줄 수 없을 테니까요.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세요. 귀금속도 좋습니다. 금과 은은 어느 시대에나 가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금으로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큰 금괴보다는 작은 금화나 은화가 좋습니다. 거래하기 편하니까요. 몇 돈짜리 작은 금부치를 여러 개 준비하세요. 옷도 중요합니다. 화려한 옷은 버리세요. 전쟁터에서 눈에 띄면 위험합니다. 검은색, 갈색, 녹색, 회색 같은 어두운 색 옷을 입으세요. 방수 재킷과 등산화는 필수입니다. 여러 겹 껴입을 수 있는 옷들을 준비하세요.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무기는 어떨까요? 총기는 한국에서 불법이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칼, 도끼, 곡괭이 같은 도구를 준비하세요. 공식적으로는 야영 도구지만 위급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숨고 피하고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전쟁 중에는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평소에 착했던 사람도 생존 본능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음식을 빼앗고 약탈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도 위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세요. 서로 경계를 서고 도우며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쳐 두세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섭다고 숨기지 마세요. 현실을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산에 데려가서 연습시키세요. 텐트 치는 법, 불 피우는 법, 물 정화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진짜 생존 교육입니다. 노인이나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산속 생활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리 약을 비축해 두세요. 만성질환 약은 여러 달 치를 받아서 보관하세요. 병원이 문을 닫으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평화롭다가 오늘 아침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비상 가방을 싸세요. 대피 경로를 답사하세요. 가족과 계획을 세우세요. 이 준비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